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희 회사에서 올해 그 3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 미디어, IoT를 이제 올 초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불과 2주 4월 초에 새로 이제 미디어 기술원이라는 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그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그 오늘 주제가 다 이렇게 방송 미디어 이런 건데 약간 생뚱맞게 AR, VR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기 밖에 나가서 보시는 그 라이브 캐스터나 그러니까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라든지 미디어 디바이스들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나왔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직이 새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회사의 신규 동력으로 저희도 좀 OTT 라이크한 게임을 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 조직이 신설되었고 제 다음에 이제 팀장님들께서 다 나오셔서 각각 조직에서 하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좀 해주실 건데요. 저희는 주로 차별화 미디어 컨텐츠나 익스피리언스 기술을 다루고 있는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랩장 전진수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미디어라고 하면 트래디셔널하게는 이렇게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오디오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당연히 소셜이라든지 개인화, 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앞단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험 이상의 경험을 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넥스트의 그 고객의 경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R&D를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왜 AR, VR이 새로운 뉴 미디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그 오감 중에 그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그 오감 중에 그 임팩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선하고 사운드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80% 이상을 그 몰입감이 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던 거를 HMD를 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있는 공간이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으나 실제로 그 경험을 계속 좀 하게 되면은 제가 이게 진짜 현실인지 가상인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지만 내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헷갈리고 저도 이제 이런 쪽의 일을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어느 날 이렇게 좀 제가 집중해서 오늘은 이 컨텐츠를 VR로 봐야겠다 하고 좀 몇 시간을 보고 나면 이게 내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 좀 이렇게 헷갈리고 실제로 꿈을 꿀 때도 그 장면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TV 형태로 보던 미디어가 AR, VR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 현재는 그냥 모바일이나 TV로 보게 되던 것들이 다른 형태의 경험으로 그 고객한테 다가가게 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컨텐츠들은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감독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게 했다고 하면은 360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배포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주변의 환경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을 이렇게 컨텐츠를 좀 잘못 만들거나 이러면은 그냥 지금 현재 컨텐츠들은 대부분 제가 처음에 한번 그 VR을 끼고 360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그 뒤쪽에 있는 컨텐츠들은 사실 보는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360이 굳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감독들의 생각들은 좀 약간 다른 게 여기에서 내가 스토리를 좀 다르게 메이킹을 하면 또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감독의 시선만으로 하나만 스토리만 전해줬다고 하면은 그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고 거기에서 내가 다른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스토리 전개가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전에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영화와는
다른 차원의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컨텐츠가 그냥 단순히 오늘도 뭐 앞에 세션들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컨텐츠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보고 거기서 내가 뭔가 구매 욕구로 커머스로 연계가 된다든지 뭔가 광고를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요즘에 그 미디어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도 이미 선보였지만 넷플릭스 오큘러스를 통해서 거기서 컨텐츠를 구매를 해서 영화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되는 나의 그 작은 공간에서 TV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큰 TV를 갖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관 VR을 하나 딱 쓰게 되면은 이제 내 앞에 거의 한 100인치의 스크린이 나오면서 이렇게 영화를 굉장히 그 고가의 그 VIP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VR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AMD에서 나온 그 일체형 디바이스의 케이스인데 이건 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그냥 이 공간 안에서 그 HMD를 썼는데 실제로 이 공간 자체가 AR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콩나물이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천장이 뚫리면서 그 가상 공간으로 이렇게 괴물이 저를 들고 올라갔다가 보고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겪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현실에 있다가 이제 여기 현실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갑자기 이제 가상 그냥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 컨텐츠에 바로 정보들이 입혀지면서 제가 이제 가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냥 단순히 TV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받아들이던 그 미디어의 컨텐츠 경험들이 이제 AR, VR이 되면서 아주 뭔가 다른 기존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오큘러스에서 만든 스튜디오 헨리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외로운 친구가 이제 생일날 혼자 있다가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주변의 컨텐츠들이 다 친구들이 되는 이런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뭔가 좀 되게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스포츠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360 스포츠도 굉장히 좋긴 한데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치어리더들을 보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들 이렇게 경기는 안 보고 이렇게 치어리더를 돌려서 이렇게 확대해서 치어리더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와이번즈 그 개막식 할 때 그 360 라이브를 했거든요. 좀 이따 이제 소개를 하시겠지만 근데 그때도 다들 이렇게 치어리더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실은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AR, VR의 제가 핵심 요소를 이제 기술을 하시니까 다들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한 5년 정도 이쪽 일을 했어요. AR, VR 쪽을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쪽을 인베디드 쪽을 주로 했었는데 이쪽 보면은 제가 그 AR, VR 업무를 하게 되면 참 오랫동안 굶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진입 장벽이 있고 굉장히 그 최근의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모든 다양한 기술들이 다 융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엄청난 속도로 또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것만 잘 내가 쫓아가면은 정말 그 주커버그가 말하는 2025년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경 같은 걸 쓰고 다니면서 이제 그 세상을 돌아다닐 때 정보를 안경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저 때까지는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어쨌든 AR, VR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트래킹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현실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렌더링 그래픽 기술 그리고 그런 그래픽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특히 저희 회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5G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AR과 VR의 디바이스를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해봤는데요. HMD는 주로 PC 베이스, 모바일 베이스, 일체형 베이스가 있고 또 AR은 이렇게 단한 글래스, 양한 글래스 그리고 이제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바이저 타입의 이런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트래킹 기술도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과 아웃사이드 인 트래킹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아웃사이드 인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에서 나를 센싱해서 하는 기술이고 주로 이전에 이제 오큘러스 같은 HMD나 바이브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인사이드 아웃은 이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외부를 인식을 해서 그 현실까지 제대로 다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간까지 매핑을 시켜서 이런 기술들이 사실 잘 되지 않을 때는 HMD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책상에 부딪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둥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할수록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 중에 2D나 공간 인식 같은 기술이 주로 이제 인사이드 아웃 트래킹을 위한 거고요. 뭐 현실 공간을 이제 이미지 형태로 아니면은 공간 형태로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 정밀하게 트래킹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AR, VR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터랙션 기술인데요. 기존에 이제 터치나 뭐 이런 컨트롤러로 하던 것들이 저희도 안에서 하고 있지만 제스처 인식이라든지 뭐 아이 트래킹, 보이스 인식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이런 EMG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받아들였다가 내가 이거를 또 이거는 이제 인풋을 넣는 거고요.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장갑이라든지 이런 햅틱을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들까지.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도 지금 이거를 구매를 해서 좀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요 벌틱스 옴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끼고 게임 좀 한 1시간 정도 하시면 5km 뛴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지럽고요. 저는 한 40분 정도 장시간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한 1시간 이상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아픈 이유를 모르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VR 멀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멀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트워크는 저희 뭐 당연히 통신 회사여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살짝 고쳐봤는데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5G로 가면은 이렇게 경험이 남달라진다라는 의미로 만들어봤고요. 기존에 이런 통신 전화기나 PC나 모바일로 오던 경험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마크 주커버그인데 이런 형태로까지 2025년까지 가면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텍스트나 영상 통화로 하던 것들이 원격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 같은 그런 경험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통신회사다 보니까 그런 통신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게 이제 원격에 뭐 스타워즈 보시면은 이렇게 원탁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원격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소통하는 것처럼 해주면 정말 고객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분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분야를 하나씩 따라잡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나라들 있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시는 분? 예. 이게 바로 그 포켓몬이 되고 있는 나라고요. 이 포켓몬고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제휴를 해서 티월드에 가면은 이제 포켓스탑도 되고 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그 게임을 통해서 AR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지가 이미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VR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매트릭스 같은 이게 지금 더 보이드라는 그 컨셉 영상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러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는데요. 밖에서 보면 이렇지만 현실은 내가 이렇게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저도 지금 롯데월드에 가시면 한 2만 원 정도 내시면 그 스코넥에서 만든 모탈 블리츠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오지에 있는 뭐 친구들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글에서 하는 엑스피디션 같은 것도 현재 굉장히 많이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특히나 이제 이런 해부 같은 거 할 때 매번 이렇게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AR이나 VR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또 저희가 직접 뭐 CJ ENM의 10주년 행사 하는데 AR 앱을 그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팔았거든요. 예, 그것도 했었고 했는데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마커고요. 가면 비추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템 하나씩 얻어가지고 스카웃을 하면은 저기 초보 PD부터 이렇게 본부장까지 되는 이런 게임을 했는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 마커 이게 해리고 뭐 이게 뭐 장그래고 뭐 이러는데 그 친구들이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게 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몰려서 누구 연예인 왔어 막 거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AR을 통한 이벤트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런 형태의 위험한 것을 트레이닝 할 때도 현재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매뉴얼 같은 거를 이렇게 특히나 비행기 정비할 때는 뭐 몇천 장 정도, 몇천 개 정도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카트로 끌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비춰서 매뉴얼을 정보를 보여주거나 할 때 뭐 60% 정도의 업무 효율 향상이 있다고 이미 뭐 증명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AR, VR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제 MSA 이런 홀로포테이션처럼 원격에 있는 사람과 그 같이 직접 소통하는 것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통신이 잘 되면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셜 VR인데 저희가 또 원격 그 VR 안에서의 그 소셜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사실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 VR 그 공간 안에서의 뭔가 그 소셜 이슈, 그다음에 그 윤리적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적으로도 좀 뭐 허들이 있긴 하지만 금방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 AR,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바꿔가면서 해오고 있고요. 밑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OS 플랫폼 위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식 기술들과 저작이나 공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하는 것들이 그 3D 모델 같은 모바일에서 돌기 어려운 3D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3D 컨텐츠가 모바일에 여러 개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R, VR의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OS나 디바이스들은 당연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걸 단순히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를 뭐 다양하게 이제 상용화 준비도 하고 있지만 안에서 기술 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건데 최근에 저희가 한 게 이게 저희 플레이고 와이번즈 AR이라고 해서 그 이번에 그
문학구장에서 오프닝 할 때 저희가 이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AR로 컨텐츠 정보 경기 정보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게임까지 넣는 걸로 5월달에 오픈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회사들과 이렇게 글로벌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한 15년에는 이제 구글 I/O 가서 시연도 했었는데 아마 조금 더 글로벌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D 컨텐츠 만들고 그다음에 AR, VR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고 서비스도 쉽게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나 그 B2B, B2C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약간 생뚱맞게 AR, VR 내용으로 했는데요. 뭐 질문사항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3개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생각하는 AR, VR 영역에서 킬러 콘텐츠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킬러 콘텐츠는 저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게임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은 현재 게임 쪽에 가장 시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보다는 뭐 당연히 산업용 AR, VR 쪽이 먼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T-리얼 SDK가 AR 개발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네. 아직 구글의 저덕도급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업데이트를 당연히 업데이트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아이템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에코시스템 쪽에 작년에 저희가 많이 에너지를 쓰지 못했고요. 작년 4월에 SDK 오픈한 이후로 마이너한 업데이트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개선된 버전을 연중에 언젠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T 디벨로퍼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T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가시면 SDK가 있습니다. 네, AR, VR 디바이스도 자체로 개발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아닙니다. 네, 현재는 아닙니다. 네. AR, VR 한계점과 그 극복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계점은 제가 볼 땐 디바이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거는 사람들이 켜서 눌러서 카메라를 열어서 비추는 데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쓰고 다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한테 정보를 주는 디바이스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풀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배터리 이슈.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저 세상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략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이종민 미디어 인프라 랩장님 모시고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SKT 통합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